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SC코리아라고 하는 접근성 전문기업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작년부터 서울시 산하의 서울시 장애인재활협회라는 전문가 장애단체 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접근성 관련된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엔 산하의 국제표준기구인 ITU에서 접근성 관련된 국제표준을 개발하고 있고요. 아시아 표준 전문기구인 아스타르에서 역시 접근성 전문위원으로 접근성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SC코리아는 접근성 전문기업이고요. 저희 회사는 주요 세 가지 업무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성 관련된 국제 국가 표준 개발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접근성 관련된 기업이나 기관들의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접근성을 점검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자동 점검 솔루션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제 접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기 전에 그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 단계를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통상적으로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이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이러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현재 정보 접근성이라고 얘기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년부터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지만 웹 접근성이라는 분야가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부터 웹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니 그 웹이라는 어떤 공간에서의 정보 이용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된다라는 부분의 이슈가 많았었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도부터 법제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제 운영하는 회사에서 많은 고객들이 이러한 정보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어떤 컨설팅을 요구를 하게 됐었고, 저도 관련된 부분에 좀 더 도움을 드리고자 시작하게 된 게 오늘까지 온 것 같고요. 올해 벌써 이제 13년째 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정보를 취득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닌 장애인이나 고령자 분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앞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도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취득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스마트폰이 시각장애인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게 되려면 접근성이 어느 정도 준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 분들은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보를 눈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청각을 통해서 이제 음성 같은 메시지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접근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보를 취득하고 사용할 때 접근성이라는 부분과 사용성이라는 부분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용성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용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는 사용 쪽에 좀 측면을 한다면, 접근성 그 사용하기 이전에 그러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시작 자체에 대한 이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사용도 못한다라는 개념인 거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일상생활에서 보면 광고나 마케팅 같은 부분들도 저희가 좋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저희가 알지 못하면은 구매나 사용을 못하는 것처럼 일종의 이제 홍보나 마케팅 같은 부분들도 일종의 이제 접근성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많은 가게들이 키오스크 같은 기구들을 도입하고 있는데, 장애인분들뿐만이 아니라 고령자나 또는 꼭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주문을 하거나 사용을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계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보화는 좀 더 많이 되긴 했지만 그 정보화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 생활에서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을 개정을 해서 지금 말씀드린 키오스크나 또는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서 접근성을 의무화하는 것이 법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내년 1월하고 7월에 민간에서 제공하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와 키오스크는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접근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럼 어떻게 준수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충분히 서비스를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지만,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방법적인 측면으로 풀 거냐에 대한 내용인데, 그 부분은 이제 국가에서 접근성 관련된 국가 표준이라는 표준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나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것들이 키오스크 접근성 국가 표준이나 모바일 접근성 국가 표준을 따르도록 하면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접근성을 어느 정도 준수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현재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접근성에 대한 이슈는 정보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로 화두로 다루고 있고, 굉장한 이제 IT 기술이나 서비스들이 계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이나 서비스마다도 각각의 최적화되어 있는 표준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이 현재 이제 시장에서의 니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접근성 전문 기업으로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국제 표준이나 국가 표준에 대한 표준 개발, 그리고 접근성 관련된 컨설팅, 그리고 이제 접근성 관련된 여러 가지 IT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주력하고 있는 거는 모바일이나 IoT 관련된 접근성에 대한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이제 점검할 수 있는 자동 점검 솔루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솔루션은 2021년도에 유엔에서 주최했던 이제 세계 솔루션 기반의 IT 소셜 벤처 경진대회였던 IT 디지털 월드 2021에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리빙 분야에서 저희가 최우수를 차지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솔루션 기반의 좀 더 다양한 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고객들이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이제 접근성이 잘 구축될 수 있는 부분에 저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 당분간에 역량을 거기에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저희가 보통 CEO라고 하는 C레벨의 어떤 포지션 중에서 최고 접근성 담당자라는 포지션들이 있을 정도로 글로벌 시장에서 접근성에 대한 위상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접근성 분야가 장애인이나 고령자 같이 뭔가 약간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 이슈에서, 이제는 인구의 많은 부분들 또는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고령자도 증가하고 장애에 대한 복지들이 커지면서 장애인 숫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운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으로 많은 고객들에 대한 대상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접근성이 잘 준수가 되고 접근성이 개선된 서비스는 실제적으로 기업이나 기관의 활동이나 매출이 증가한다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트렌드보다는 앞으로는 기업의 성장이나 기관의 성장에 접근성이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